도매매라는 사이트는요, 패밀리 사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도매매, 낙가마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도매국이라는 곳은 도매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사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품을 우리가 이제 포장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가 원래는 도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상품 중에는 이렇게 최소 구매 수량이 1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으로는 최소 구매 수량이 하나이면서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거, 요런 것들을 일단은 뽑아가지고 우리 몰에다가 올려보고 반응을 좀 살펴본다든지 올리는 그 방법을 연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도매국 사이트에서는 뭐 더 착한 소비라든지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인기백이라는 데 한번 살펴볼게요. 인기백은 뭐냐면 도매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인기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대략 보더라도 어떤 상품이 요즘 그래도 좀 인기 있게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목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 보면 전체 상품, 패션 잡화, 의류, 언더웨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죠.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약 이렇게 눌러본다면 그 해당 카테고리의 1등서부터 쭉 등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짜리보단 보통 이렇게 최소 뭐 20개 또는 최소 4개, 최소 10개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도매 사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물건이 팔리면 보낼 수 있게끔 되려면 최소 구매 수량이 하나짜리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최소 구매 수량이 2개짜리는 1+1 상품이나 커플 상품으로 묶어서 파셔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판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제가 눌렀어요. 뭐 어떤 상품을 누르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오픈마켓과 같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화물유통이란 데서 파는 건데 하나 살 때는 21,300원에 팔겠다고 하고 있고요. 3개 이상은 21,000원에 팔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살수록 조금은 할인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 공급사의 인기 상품과 묶음 배송이 가능한 상품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위탁 판매는 개별 배송을 해야 돼요 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판매자의 상품을 내가 묶음 배송 가능 상품들을 올려놓게 된다면 그 상품들은 묶어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일 테니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내려서 더 보자면 여기 상세 페이지 이미지 사용 여부가 사용 허용으로 적혀 있는 게 있고 사용 불가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 허용이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가져가서 퍼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로 볼 거는 최소 구매 수량이 하나이면서 사용이 허용인 상품. 일단은 우리 목적은 오늘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품 중에서 골라서 나중에 상세 페이지랑 대표 이미지를 따올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럼 도매국은 이따가 한번 다시 들어오도록 하고 일단은 도매매라는 사이트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 위쪽에 보시면 도매매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이 도매매는 그야말로 위탁 상품을 판매하시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가 위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는 이런 도매매 같은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찾고 싶은 상품을 여기다 적어서 검색을 해보면 해당 상품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 아까 가방이라고 치고 만약에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도매매에서 가방 상품들이 쭉 검색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몰에다가 올려서 쓰시게 되는 게 바로 이 도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한 개도 당연히 되고요. 보시면은 도매국하고 패밀리 사이트다 보니까 도매국에 팔고 있는 걸 도매매에 같이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요 상품 같은 경우 뭐 포차코 뭐 팬턴드래요. 어쨌든 이 상품은 하나당 99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상품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 상품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이제 배송 대행하는 그런 거네요. 그죠? 해외 배송. 어쨌든 상품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송 대행 쪽은 좀 빼고 보죠. 해외는 좀 제외하고 국내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식기 보관 케이스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품 같은 경우 한 개 이상 구매한 게 지금 12,320원 이렇게 올려져 있죠.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 상품이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도매매는 다운받는 절차가 되게 간편한데요. 옆에 보면 이미지 다운이라는 버튼이 있고 여기서 체크하신 후에 상품 이미지와 상세 이미지를 바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서 도매국보단 좀 더 편하게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다운받고 우리 몰에다가 올릴 때는 이 가격에 올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 몰에서 만약에 물건이 팔리게 되면 일단은 네이버에 그 수수료가 떼어지게 돼요. 그쵸? 물론 제일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가 사업자가 없는 상태 개인 몰이라고 했을 때 수수료는 대략 한 3.8 정도의 수수료가 떼어지며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까지 하면 대략 5.8, 즉 대략 6% 정도의 수수료가 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데에 세금도 조금은 더 생각해 보면은 또 거기 이제 내가 이걸 상품을 떼다가 내 몰에다 올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남는 나의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보통 이제 예를 들어 12,320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 한 2만원에 올린다 라고 본다면 2만원에 올린 상품을 고객이 우리 몰에서 보고 구매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 도매매에 와서 요 금액을 내고 금액을 결제를 한 다음에 고객한테 배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이게 구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위탁몰에 와서 구매하기를 누른 후에 쇼핑몰 상호, 우리 상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우리 그 몰에서 주문하면은 우리 몰에서 주문한 그 수취인이라든지 그 수령지 주소,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저희 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서 저장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12,320원에 아까 그 배송비 그러니까 15,320원을 내고 결제를 하게 되고 고객한테는 배송이 가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위탁 판매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가마 같은 경우는요, 떨이 상품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남는 이런 떨이 상품들을 좀 싸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상품을 사서 내가 좀 잘 팔 수 있는 상품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판매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사은품 정도로 쓰겠다 하는 것들은 좀 더 싸게 사은품으로 사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서 보낼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게 요 낙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매국 사이트는 이렇게 도매국, 도매매, 낙가마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대량 이제 보면 해외에서 그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에그돔이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소싱해서 우리가 올릴 때 쓰시는 곳이 이제 에그돔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서 가져오는 상품을 보통 이제 소싱한다, 구매 대행을 한다 할 때는 보통 이제 전자상거래업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종의 구매 대행은 우리가 이 상품을 그냥 주문을 받아서
이쪽에서 사가지고 보내는 그 심부름만 하는 게 이제 구매 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이 에그돔이라는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하나하나 올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매매 쪽에 잠시 보면은 나중에는 스피드고 전송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도매국에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 도매매겠죠? 도매매에 있는 상품들을 마음에 드는 걸 쭉 골라요. 그리고 그 고른 상품들을 우리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과 같은 우리 연결되어 있는 몰에다가 일괄로 올리는 그런 도구가 스피드고 전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개인일 때는 들어가실 수는 없고요. 사업자가 있으시면 그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요거는 이제 아무거나는 안 되고 여기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아직은 처음 이제 연습 중이기 때문에 도매국에서 상품을 볼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도매매는 사업자여야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매국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짜리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단 상품을 검색을 할 때의 기준은 어떤 게 뭐 인기가 있느냐 요거보다도 먼저 오늘은 올리는 절차만 할 거라서 일단 구매가 최소 하나인 거, 그러면서 상품 이미지 사용 허용인 거, 요거를 찾아서 올리시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 아까 가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옆에 요거가 지금 최소 한 개인데 가격은 3만원이니까 좀 비싸긴 하네요. 요걸로 얘는 21,300원 정도 하고 요거는 레디백이 9,900원. 적당하다 싶은 거 한 개를 골라볼까요? 굉장히 많아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별다방 가방 해가지고 서머 레디백 했는데 실제 별다방 가방은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자, 일단 상품을 골랐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품을 고르셨을 때는 그 상품에서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따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위에 대표 이미지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서에 우리 폴더 있었죠? 없으면 폴더 만드셔도 돼요. 새 폴더 이름은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만 해주세요. 뭐 가방이라고 하든 상품 뭐 이렇게 해주든 맘대로. 그리고 그 폴더 안에다가 뭐 가방.jpg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할게요. 저는 이게 가방이라 했는데 뭐 0.jpg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뒤에 .jpg를 붙여야 돼요. 이거 안 붙이면은 그림 파일로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도매국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뒤에 확장자까지 붙여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상세 페이지를 이제 가져오실 거거든요. 그럼 상세 페이지가 하나짜리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얘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필.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저장. 그 다음 것도 오른쪽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저장. 이게 끊어져 있는 건 여러 번 저장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네, 대략 저장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 저장까지만 먼저 해주세요.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조금 있다가 설명을 이어서 드릴게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오른쪽에서 다른 일 저장했잖아요. 끌어다가 이렇게 놔도 저장됩니다. 네,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끌어다 놔도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셔도 돼요.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익히라고 한 건데 또 그 경우에 또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도 저장할 수 있다. 하나 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새 탭 하나만 좀 열어볼까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는 마진 계산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도깨비별, 뭐 장사왕, 스텝 바이 셀, 뭐 다양하게 마진 계산기 형식들이 뜹니다. 뭐 어디가 딱 좋다 이런 거는 딱히는 없어요. 그냥 이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볼까요?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만 볼 거라서 따로 뭐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게 올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좀 두드려 보려고요. 이거 이제 마진율 계산기라고 해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매입가가 아까 얼마였냐? 도매국에 보니까 21,300원. 그죠? 그러면 매입가는 21,300원이다. 이게 그 마진 계산기마다 만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세금이나 이런 거는 좀 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약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판매가는 내가 얼마에 팔 거냐. 예를 들어 한 3만원에 판다고 보죠. 배송료는요, 여기 배송료가 바로 안 나와 있을 건데 일단 옵션을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구매하기로 가보시면 이렇게 느리게 뜨냐. 이렇게 배송비가 보여요. 2,500원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배송료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픈마켓이 아까 6% 정도 수수료 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3만원에 판다라고 하면 마진이 대략 한 14.67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꼭 잘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딴 데도 보면요, 여러가지 마진율 계산기 형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나는 3만원에 팔 거고 배송비는 2,500원인데 매입 가격이 여기서 아까 21,300원이었죠? 그러면 운송비는 2,500원. 그럼 나는 만약에 배송비를 3,500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마진을 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배송비에서 차익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아까 보면은 3.63. 여기는 아까처럼 6%다 내가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수수료를 그냥 고르게 돼 있네요.
요런 데도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보니까 3.63에 연동수수료 2%. 아까 대략 얘기했듯이 한 뭐 6% 정도의 수수료가 띄어지더라 라는 거고, 부가세 우리는 간이과세자다 하면 1% 뛸 테니까 요렇게 하면 23.3% 정도 이익을 본다 라는 거죠. 2,500원 하면 21.8% 정도. 물론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6%로 세지 않고 요거는 3.63에 2%니까 5.63%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도깨비별보단 좀 더 자세한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이걸 이제 광고를 태운다. 그럼 여기 마케팅 비용이 붙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직접 택배를 싸서 보낸다. 그럼 이제 택배 비용이 붙겠죠. 근데 우리는 위탁이기 때문에 따로 마케팅을 하기에는 수수료밖에 안 남으니까 좀 애매하죠. 그리고 운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택배 비용이 더 든다 라고 했을 때 쓰시는 건데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으니까 배송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쨌든 만든 사람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진율 계산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쳐서 대략적인 마진, 나는 어느 정도에 팔 건지 가격을 한번 생각해서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3만원에 올리고요. 배송비는 3,500원 받는 걸로 할게요. 뭐 그럼 많이 남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부가세 일반과세자다 하면은 이게 이제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진이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10%를 해서 부가세,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한다고 그래도 마진이 한 21.39 정도 남으니까 저는 요제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 선적을 하셨다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상품을 올리는 작업을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까지 일단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우리 조금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스토어에 올리는 작업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주세요. 이제 상품 사진도 있겠다. 가격도 설정했겠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자,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판매할 상품을 하나 고르셨잖아요. 그 상품을 네이버에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새 탭 하나만 더 열게요. 예를 들어 학생 가방, 학생 백팩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에 가서 보면요, 이게 어디 올라가 있는지가 보이죠? 일단 패션 잡화 남성 가방 백팩, 여성 가방 백팩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럼 패션 잡화 여성 가방 백팩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남성 가방 백팩과 여성 가방 백팩이 중간중간 많이 있어서 남성 가방 백팩에 올려도 되지만 지금 디자인 자체가 좀 여성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는 여성 가방 백팩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백팩 쳐보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여성 가방 백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카테고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상품명을 적으셔야 돼요. 상품명에 제가 학생 백팩 쳐보니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백팩, 뭐 가벼운 백팩, 경량 백팩, 대학생 백팩, 여성 백팩, 뭐 이런 것들. 학생 뭐 크로스백은 아니니까. 요 연관 검색어라는 거는 우리 고객들이, 사람들이 검색할 때 많이 찾은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관 검색어에서 내가 쓸 단어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좀 더 가져오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도매국 상품에서도 보면은 예쁜 학생 트렌디 책가방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글씨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약간 가공해서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가방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쵸? 글씨에서는. 뭐 대략 적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검색 품목에 맞게 입력되었다 라고 뜨는지를 보시면 돼요. 캐주얼도 가져다 써도 좋을 것 같다. 자, 판매가 아까 설정하신 가격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옵션을 넣으면 어차피 재고가 바뀌니까 저는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는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해서 있는데 우리가 색상과 사이즈를 골라서 입력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옵션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들다면은 이 화면을 윈도우 키와 오른쪽 방향 키를 툭 눌러볼까요? 그리고 이 도매국의 화면도 윈도우 키와 왼쪽 방향 키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 화면에 두 개를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좀 편하시려면요. 가급적이면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봐도 좁으니까. 근데 초반에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편하기는 하죠. 자, 옵션은 지금 스카이 블루, 핑크, 아이보리, 블랙 요렇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여기다 적으려면 이게 닫아지니까 전체 옵션 보기 하면 이렇게 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색상을 골라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버리면 되죠. 우리 여태 했던 것처럼 조합형 해서 컬러를 색상을 옵션 값은 스카이 블루, 핑크, 아이보리, 블랙 해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이 밑에 이렇게 옵션가와 재고 수량을 적을 수 있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옵션별 수량이 100개 이상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품을 재고를 나는 50개씩 올리겠다 해서 일괄 수정하시면 재고 수량이 모두 다 50개로 세팅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자, 옵션까지 연습해 보았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잠시 질문 받고 없으시면은 상품 이미지 올리는 걸로 바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계속해서 볼게요. 자,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내 사진 그리고 아까 대표 이미지 가져오신 거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가방이 저장이 안 된 모양이네요. 저도 그죠?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얘를 문서에 아까 제가 저장을 했는데 이게 에러가 났어요. 저장이 안 된 거죠. 그쵸? 그럴 때 어디 갔니? 24 여기다가 끌어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겨 오시면 됩니다. 저장이 안 되신 분들은 자, 여기 내 사진에서 그러면 사진 선택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를 넣으실 거면 넣으시는데 지금 마땅히 우리가 추가 이미지를 만들진 않았어요.
다음번에는 요것도 제작을 해서 넣을 건데 아직은 안 만들었으므로 넘어갈게요. 상세 설명입니다.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눌러서 상세 페이지를 넣어주세요. 하고 등록 누르면 일단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뜨겠죠. 상세 페이지도 나중에는 조금 재편집을 해두시면 좋지만 지금은 일단 그대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대표 이미지 상세 설명 지금 넣어주세요. 자, 상품 주요 정보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제 채우실 수 있는 란은 채워주시면 돼요. 자, 아까 그 도매국의 학생 백팩이 브랜드가 있었나요? 있다면은 적으면 되겠죠? 근데 특별하게 브랜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내비두셔도 됩니다. 제조사는 IACY라고 적혀 있네요. 제조사는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고요. 편한 대로. 그리고 백팩의 맞춤형 정보인데요. 여기도 대략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얘가 제품을 보니까는 생활방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색깔은 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재질까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니까 요거 오면 되겠다. 그죠? 자, 캐시 인증은 없으므로 없음.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저번에 농축수산물 올렸던 거 아니고 지금 다른 거 올리고 있으니까 상품군 바꿔야죠. 이걸 다 적기 힘들기 때문에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누릅니다. 배송은 아마 예전에 이제 배송에 맞춰져 있을 건데요. 아까 보니까 배송비는 2,500원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3,500원 받기로 했죠. 그래서 3,500원 그대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품 교환도 확인하죠. 3,500원, 배송비 7,000원. AS 특이사항. 추가 상품 따로 없고요. 구매 혜택 조건 설정 안 할 겁니다. 검색 설정인데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성 백팩, 여자 백팩, 학생 백팩, 학생 가방. 이건 있네요. 태그 불가 단원에. 그러면은 책가방, 예쁜 책가방,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어보고 검색에 적용되는 거 보니까 예쁜 책가방은 태그 사전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고 더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뺀 항목은 메타 디스크립션에다가 채워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 캐주얼 가방. 판매자 코드는 따로 설정하실 거는 없는데 만약 적고자 하시는 분은 적어두셔도 상관없고요. 노출 채널 여기도 확인하시고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저는 브랜드는 입력을 안 했어요. 그대로 확인하고 저장. 그러면 상품 저장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리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었네요.
지금 순서 안 맞추고 해서 조금 삐끗했네요. 여기가.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나중에는 모양 맞춰서 올리시면 되는 거라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거라 그냥 올렸고요. 자, 요 모양 이렇게 올려진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구매가 되는지 궁금하시면 구매하기 들어가 보시면 주문서로 이동해서 판매하는 이런 절차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거니까 우리가 굳이 살 필요는 없죠. 위탁 판매다 보니까 이게 자동 회수가 눌려지면은 우리한테 배송지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회수가 안 되게 이 자동 회수가 안 되게 하는 거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톡톡을 남겨가지고 자동 회수 금지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동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쇼핑몰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자동 회수를 누를 버튼 자체가 없는 거죠. 판매자한테 연락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상품에다가 달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객센터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줘요. 네, 뭐 디자인 만드는 거는 미리 캔버스 쓰는 게 편하겠죠? 선생님 그 달력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달력이요. 미리 캔버스에서 달력 만드실 거예요? 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네, 가능하죠. 그 네. 글씨를 넣어가지고 휴일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려고 해봤거든요.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예를 들어 달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템플릿을 활용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만드셨어요? 네, 생도 좋아요. 요소 네. 들어가지고 요소 들어가서 좋아요. 여기 표에서 달력을 고르면 되죠. 네. 달력 형태 누르고 가져와서 크기 조절해서 두고 여기서 어떤 게 지금 안 되셨던 거예요? 숫자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숫자 고쳐야죠. 좀 일이긴 한데 고쳐야죠. 얘가 2월달이 목요일서부터가 일이구나. 그렇게 안 듣고 그냥 달력만 되게 보면 네. 바로 나와 있고. 네,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2월로 이렇게 맞춰서 공휴일 기념일 표시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면 이렇게.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90, 11, 12인가 이렇게가 연휴잖아요. 네. 그걸 그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소에 가셔서 선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양쪽 선. 네, 선으로 해도. 네, 그래서 뭐 90 해서 뭐 두께는 여기서 조절하면 되니까 뭐 11, 12 이거 뭐 두 방향 거로 쓸 건 아닐 것 같고 한 방향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없는 걸로 하고 이쪽은 이쪽이 없는 걸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휴무라고 적고 싶으신 거예요? 네. 뭐 저는 명절 연휴 휴무라고 해서 적었는데 이걸 이렇게 적어두면 되죠. 글씨 이쁘게 잘 맞춰서. 네,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소에 사각형 있잖아요. 도형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뭐 90, 아이고. 하고 색깔을 채우고 얘를 연하게 투명도를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게 흐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레이어
있었죠. 네. 그럼 요 표보다 도형이 아래로 내려가게. 아, 표가 색깔이 흰색이구나. 이게 흰색이라서 내려가 버리면 안 보이네요. 셀 배경색 없음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죠. 하나 더 복사할게요. 미리 복사해 놓을 걸. 얘가 밑에 깔려 있어 가지고. 순서만 일단 위로 올려놓고 다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으면 되잖아요. 네. 표는 다시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표시해도 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셨다면 질문 주세요. 일단 지금 모양은 요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물론 상품 다 올리신 분들 간단히 만들어 보시는 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줄여서 화면에 일단 다 보이게 놓을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배경을 넣고 싶다면 배경에서 색깔을 넣으면 돼요. 마음에 드는 색으로. 여기 마땅하게 색이 없을 땐 색상표에서 색깔을 고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상자를 놓지 않고요. 딴 그림을 놓고 싶어요. 그럼 요소에서 예를 들어서 택배 하면 이런 택배 사람 모양들 있잖아요. 요런 걸 넣을까요? 해서 배치를 하고 조금 너무 크다. 택배 버스나 이런 상자 모양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왕관 쓴 것들이 좀 많긴 해서 이걸로 할까요? 그래서 넣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글씨 쓸 거니까 텍스트에서 텍스트 추가 명품, 교환시, 자동회수, 분류 해서 이거를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고 글씨가 좀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글씨 고를 건데 너무 글씨가 많으면 별표 눌러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 중에만 고르면 되죠. 방향키로 움직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움직이니까 모양 맞춰서 놓고 예를 들어 여기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나도 노란색, 외곽선은 까만색, 그리고 두께를 좀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강조하는 글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글씨, 작은 글씨 적을 땐 본문 텍스트 정도 쓰면 되겠죠? 내용을 적었고 글씨 횡단도 좀 조절을 해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블럭 지정해서 글자 색도 바꾸고 두껍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 때문에 좀 방해돼서. 요거를 컨트롤 누르면서 복사를 하면 복사가 될 거고, 적고 여기 내용도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되니까 따닥 해서 적응되죠. 간단히 말하면 전화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 문의해라 이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됩니다. 뭐 여기 내용은 멘트가 달라질 수 있겠죠? PNG로 고해상도 다운로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우리 폴더 여기다가 자동 회수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고 저장하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서 저장해 놔 보시겠어요?